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부단한 대화를 하고 그걸 성찰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영배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되심을 축하드리고, 평소에 문 후보자께서 뭐 살아오신 삶의 궤적 그냥 담담하게 그냥 말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좌우명이 그 칸트의 그 어떤 사람도 수단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인 존엄성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저 가정법원장 취임사에서 뭐 밝힌 걸로 그렇게 나와요. 법관으로서의 이력, 또 인간 문영배가 걸어온 행보, 또 제가 연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겪어온 우리 동기 문영배를 종합하면은 후보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사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법관으로서는 사건 당사자를 재판의 객체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법원은 또 인간적인 법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온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거.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사람 아니냐. 네. 안 그래도 뭐 지금 진보가 많은데 또 진보가 들어가면 이게 이 균형이 맞냐. 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로 뭐 지적할 수 있는 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후보자가 했던 그 판결 중에 네. 그 이명박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뭐 이거 다 졸속으로 했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네. 저는 그 사업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를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재량을 남용하여 위법할 정도로 근한 남용이 이루어졌느냐, 그 두 가지만 봤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기사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이다라고 한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장 하면서 뒤집은 적 있습니까? 네. 이건 노동자한테 불리한 판결인데. 맞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랬어요? 사실 그 시내버스 기사의 대기 시간에 관해서 제가 속한 부산고등법원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근로시간을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을 계속 중이다가 저희 재판부가 확정이 되고 대구고등법원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저는 사실과 법리만 봤지 이게 노동자 편이냐 사용자 편이냐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그 재판 판결 그 성향을 보면은 네. 의외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자꾸 후보자에게 그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지, 아마 그게 이제 우리법연구회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왜 들어갔어요? 네,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 연구 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입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에 들어간 이유가 그런 거라면은 네. 그러면 왜 우리법 연구회에 참 회장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없다는 게 그 무슨 얘기예요? 종전에 회장이 17기인데 그 서울에는 회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보고 제가 18기니까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제가 그냥 부득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 회장 가입했을 때 우리법 연구회가 그런 이념적 편향이 의심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 또 저 회장할 때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그 제가 96년도에 가입했는데 네. 그때는 편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은 언제 했죠?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이면 그때 네. 좀 문제가 됐을 때. 2009년에는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가 회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념 편향보다는 그 사법부 지상주의 같은 그런 토의를 많이 한 곳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요즘 사법농단 사건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너무 법원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염결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오히려 다른 곳에서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쭉 하신 거 보면은 법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보다 나은 재판을 하는 그런 자세,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사법농단 사태 바라보면서 후보자의 소회는 어땠습니까?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독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부단한 대화를 하고 그걸 성찰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평소에 했던 얘기에 비해서 사법농단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거기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이건 물어본 건데 지금 답변 뭐 하시겠어요? 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